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연고점을 찍으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 이번 주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 탕색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내일 오후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미국의 5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5일 새벽 3시에는 FOMC 회의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계감이 짙어진 국내 증시고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의 낙폭이 더 큽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위로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갭 상승하며 출발했던 유가증권 시장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6%가량 밀리면서 2623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8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물 출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1,000억 원가량의 나홀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물량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은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던져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8,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식료 업종 함께 살펴보시죠.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초에는 방류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소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오늘 들썩이고 있고요. 인산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격제 한폭 근처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소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현재 구간 11%,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도 순환매가 되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30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사마 알미늄과 WCP 그리고 성일하이텍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전고체 그리고 소재 부품단까지도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한 종목입니다. 레이저셀인데요.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 VI가 2번 연속 걸리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섰고 중간에 조금 풀린 듯하다가 다시금 상한가로 말아 올린 모습입니다. 만원선 라운드 피겨 돌파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금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까지 해서 시장이 아직은 좀 모호한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갈까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웨이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마감장까지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가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또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제 예정되어 있는 아무래도 FOMC 회의와 추가적으로 이제 CPI들 또 발표가 되는데 이제 뭐 13일 저녁 이제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 14일에는 이제 미국의 PPI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일 이제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는 아무래도 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CPI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일 날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아무래도 연준의 연준의 방향성을 미리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PI 결과에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 지수가 발표된 뒤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고요. 중요한 이슈는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텐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유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 등을 최근 발령 시행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정유업계의 주유소 활용이 다양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확대 속에서 과연 전기차 충전소 시설도 이에 발맞춰서 증가할 수 있을지,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은 주유소 내 연료 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발령과 시행이 되었고. 앞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은 주유소에 태양광 그리고 연료 전지 등 분산형 전원 설치에 친환경 전지를 생산을 하고 이를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을 도입과 이제 확대를 위해서 협의를 또 해왔었는데 이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와 연료 전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제 원인, 요인 등을 또 분석을 하는 등 각종 위험성 이제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검토를 또 해왔었는데 여기에 또 관련해서 또 SK 에너지는 지난해 초 서울 금천구에서 에너지 스테이션을 개소를 하고 사업 확장을 추진 중으로 이제 태양광 그리고 연료 전지 발전 설비가 또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고 전기 산업법상 발전 사업자가 전기 이제 판매업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돼 있어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를 또 하고 있고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면 전기차 충전 고객의 전기를 직접 이제 판매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내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전에도 좀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바이든 또 행정부가 2030년까지 500만 대 충전소 설치를 또 할 예정이라고 또 내용이 나왔었고 글로벌 또 각국에서는 충전 인프라 공급망 자국화 그리고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을 또 단행하고 있고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준에서 21년도 기준에서는 665만 대였는데 2030년도까지 5,600만 대로 목표를 또 잡고 있고 글로벌 전기 충전 시장은 22년도 기준에서는 465억 달러였는데 30년까지 약 4,173억 달러로 약 9배 정도의 또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지역 기준에서 뭐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이렇게 3개국 기준에서 완성차 시장 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예정은 2030년부터 해서 2035년까지 예상을 또 하고 있는데 중국은 35년까지 전기차 50% 그리고 하이브리드 50% 비중으로 발표를 했고 미국은 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동화로 목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은 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또 금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전기차 충전 쪽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30년까지 해서 9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참고를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고 그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쌤께서 보고 계시는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저번 주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를 해드린 SK네트워크스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처음 주식 빅리그 방송할 때 바로 4월 10일 날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으로 또 드렸던 종목인데 자, SK 일렉링크를 이제 어느 정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SK 일렉링크가 현재 국내차 전기 급속 충전 민간 사업주 중에서는 최대 규모로 전국에 1,800여 급속 충전기를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이제 전국의 고속도로에 70여 곳의 충전소를 구축을 또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와 집중형 초고속 충전기 이제 구축을 또 확대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 쪽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동양 EMP라는 종목인데 이 기업은 이제 지난해 출시한 전기차 충전 플랫폼 바로 이클레어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서 하나로 또 평가를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태양광 에너지 발전 모듈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 그리고 여기에 잉여 전력 판매가 가능한 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25년 하반기까지 수행하는 국제과제 바로 로봇향 이 관련해서 무선 충전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면서 충분히 이런 전체적인 충전 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두 종목 기준에서 한번 또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살펴본다면은 먼저 앞에 말씀드렸듯이 SK 네트워크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권에 있으실 거고 오늘 상당히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꽤 최근에 꾸준하게 또 들어오면서 쌍끌이 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또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신용물량 기준에서는 0.43%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그런 또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뭐 73%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거래 대금이 조금만 실려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BR 기준에서는 0.5%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PBR 기준에서는 뭐 수치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실적 기준에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은 올해 뭐 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또 실적이 나왔고 작년 1분기 기준에서 보시면은 대비해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또 보였죠. 그리고 꾸준하게 2분기, 3분기, 뭐 4분기까지 양호한 또 실적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영업이익이 또 증가세를 또 보이는 부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24년과 25년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차트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전에 체크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5,6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탑픽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는 5,600원으로 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5,6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거래량이 또 수반된다.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면은 다시 한번 5,600원을 넘기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또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 보시면은 동양 EMP인데 동양 EMP 기준에서도 앞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가총액은 1,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형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 또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신용물량 기준에서는 뭐 3%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없는 것 같고 PER과 PBR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실적 기준에서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실적 기준에서도 크게 내용은 뭐 우려할 부분은 없죠. 분기 실적 기준에서도 양호한 또 실적이 발표됐고 지난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4배 가까이 또 증가세를 보였고 여기에 연간 실적 기준에서도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올해 전기차 쪽 기준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일봉상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거래량 기준에서 강하게 또 나오면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19,200원에서 등락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차트상 흐름 기준에서는 오늘 뭐 19,000원 기준에서 크게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중단기적으로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추가적인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오늘의 거래량 정도가 다시 또 수반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뭐 410만 주 정도 수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최소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는 내일 이후부터 해서 4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된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랑 동양 EMP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4종목 더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면은 휴맥스도 기준에서 자회사 휴맥스 EV가 전기차 충전 제조와 충전 서비스 사업을 또 진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이 휴맥스 EV의 지분을 80%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에 6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LG전자인데 LG전자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LG전자가 이제 미국의 애플 완고 바로 완속과 급속 충전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을 인수해서 자체 충전기 제조 역량을 또 강화를 했고 여기에 향후에 북미 시장을 또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련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바로 또 LX 일렉트릭인데 최근에도 좋은 또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LX 일렉트릭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국내 또 시장을 진출을 또 하면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에서 충전 관련해서 또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익 PN인데 자회사 PN이 이제 스탠즈가 전기차 완속과 급속 충전기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충전기 관련주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들은 뭐 간단하게 차트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휴맥스는 좀 많이 좀 밀렸죠. 그래서 최근에 좀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흐름상으로는 여기서 조금 많이 오늘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모멘텀이 단기간에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거래량 기준에서는 뭐 1,000만 주 정도의 이상, 1,500만 주 정도까지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LG전자는 뭐 최근에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13만 원 정도까지의 뭐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거래대금이 강하게 또 실리면서 상승 추세가 또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G전자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뭐 충전기 급속 충전 관련해서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더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LG전자 관련해서는 또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 또 확인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이제 LX 일렉트릭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0일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4월 10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거의 뭐 20%, 30%가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68,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LX 일렉트릭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시세는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평균적인 거래량 뭐 30에서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익 PN인데 원익 PN도 상당히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게 상당히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원익 PN도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흐름 기준에서는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정도가 다시 한번 또 실려야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관련주들 좀 더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6가지 종목들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던 만큼 미리 주요 이슈들에 관련된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2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쌤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눌 예정인데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이 시청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하디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에는요, 유쌤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유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던 바로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세노바메이트 그리고 솔리안 페톨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뇌질환과 수면 질환 관련 신규 물질을 또 발굴 진행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CMC 질환의 약물 개발뿐만 아니라 항암 쪽에서도 유효 물질을 또 발굴하고 개발을 또 하기 위해서 연구에 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출 구성 기준에서는 세노바메이트가 약 97.57%를 차지하고 솔리안 페톨이 약 2.4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식품의약국 바로 FDA의 승인을 2개를 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승인된 약을 2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안 페톨 이 2가지의 약품이 이제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주요 제품 기준에서 추가적인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20년도 5월에 미국에 출시한 바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SK 이제 바이오팜이 신약 후보 물질을 또 발굴을 직접 했고 미국의 이제 FDA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을 직접 이제 진행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와 여기 추가적으로 유럽까지 인증을 또 받은 약품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 페톨인데 자, 이것도 이제 발굴과 함께 개발을 또 하면서 임상 1상 이후에 기술 또 수출을 완료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이제 제약사인 재즈 파마슈티컬스 바로 이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 솔리안 페톨의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또 보유하고 있고 SK 바이오팜은 아시아 지역 12개국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더 말씀드리면은 뇌전증 치료제는 이제 한 번 복용하면은 평생 또 복용해야 되는 그런 약인데 특별한 또 부작용이 없으면은 기존에 이제 복용하고 있던 약을 또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사들이 신규 고객 확보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세노바메이트의 판매 지역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어지는데 미국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증가를 하면서 1년에 이제 1.7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이제 직판 비용을 뛰어넘는 이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이 2022년도에 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는 이 세노바메이트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또 예상이 된다라는 또 증권사의 분석 내용이 있고 성장률이 이제 더디다고 알려진 이 뇌전증 시장이 코로나19 이제 이후 올해 1분기 이 대면 영업과 다양한 마케팅을 또 이뤄지면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또 이어지면서 세노바메이트의 추가적으로 처방 수도 올해 1분기에 고성장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세노바메이트의 영업 대상을 뇌전증 전문의에서 신경외과 일반의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 처방 저변이가 또 강화된 만큼 미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판매 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의 또 분석 내용이 있고 이 세노바메이트의 영업은 글로벌 학회에서도 꾸준히 진척이 되고 있고 올해 2분기부터 해서는 처방수가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 18개국 출시가 또 완료가 됐고 연내는 4개국이 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미 지역도 이제 브라질과 멕시코 등 17개국에서 판매를 또 진행을 또 계획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분들 좋게 또 볼 수 있고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제 지난 7월에 이 세노베마이트의 중남미 상업화를 또 위해서 유로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을 또 진행을 했고 선계약금 1,500만 달러와 함께 여기에 허가 그리고 매출 등에 따른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4,700만 달러와 여기에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또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또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고 중남미 또 지역은 600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데 여기에 절반가량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남미 지역 진출에 따라서 좋은 또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지금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도 임상 3상을 또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이제 25년까지 품목 허가 제출을 또 목표로 해서 계획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 이 엑스코프리 기준에서는 하반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속 성장이 또 계획이 되고 수립이 또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세노바메이트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이 또 계획이 돼 있고 여기에 카스토 증후군 관련해서 카스베마이트에 대한 임상 3상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렐레노프라이드라는 임상 2상 또 약도 이제 지금 임상이 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약도 신약도 5가지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 아무래도 SK 바이오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적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또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6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략해도 크게 주가에 영향이 없는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72%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품절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만 실려도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37%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그런 또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은 자,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 4분기에 이제 적자에서 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연간 실적 기준에서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봉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오늘 지금 상승세가 다시 5호장이 또 이어지면서 7만 7천 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편입가 기준에서는 이제 7,700원에서 7만 4천 원에서 7만 7천 원까지 해서 편입 구간을 조금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주가가 밀린다 그렇다면은 6만 8천 원 정도의 손절가를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8만 5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 SK 바이오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매수가는 7만 4천 원부터 7만 7천 원 분할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쟁탈전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캔들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쌤 오늘은 어떠한 비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표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캔들, 음봉과 양봉만 잘 알아도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표인데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오늘 폭등 시그널 기준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한가를 또 갔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레이저 셀인데 레이저 셀 기준에서 이 지표를 이제 대입을 해 보면은 상당히 이전에 매수에 또 신호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레이저 셀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4월 6일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구간 기준에서 5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해서 이 음봉에서 보시면은 양봉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때 최소 5거래일 이상의 음봉이 이어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저 셀 보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5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하면서 매수의 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지표상에 매수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편입을 해서 오늘까지에 보시면은 50% 정도의 상승률을 또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좋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초반에 바로 인상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소금 관련주에서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자, 시그널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5월 초에 신호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때 음봉이 길게 이어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양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8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스페타시스도 보시면은 자, 21년도 5월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주봉 흐름인데 자, 보시면 충분히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할 때는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 신호가 나오고 나서 무려 최근까지 191.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표만 잘 활용해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사마알미늄인데 사마알미늄도 보시면은 21년도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주봉인데 자, 보시면은 작년 7월과 이제 8월 초에 보시면은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하면서 매수에 또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계속 양봉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해서 무려 31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표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지표는 수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하시려면은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크리스탈 신소재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자, 월봉 기준에서 21년도 5월부터 해서 23년도 이제 오늘까지의 또 흐름인데 자, 길게 음봉이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는 또 샛별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무려 33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소록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자, 기간 기준에서는 4월부터 해서 6월 이제 9일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이제 양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런 때 매수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때 이제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6월 7일까지 32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월봉 기준에서 20년도 1월부터 해서 20년도 6월까지 오늘까지 흐름인데 22년도 1월부터 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7월, 8월 기준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까지 6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기준에서는 기간 기준에서 이제 18년도 9월부터 해서 23년도 이제 오늘까지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20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하면서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당시부터 해서 어제 이번 달까지 기준에서 보시면은 무려 1,511%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시그널 기준에서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그널 기준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또 제공하려고 검색기를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검색기가 잡아드리는 종목들 이런 시그널 기준에서 잡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또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이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폭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교육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QR코드 스캔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링크도 참여하셔서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있으면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쌤 추가적인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공략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또 준비했는데 자, 히든 종목 기준에서 오늘은 샛별형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샛별형 간단하게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에코프로 BM 19년도 11월 26일부터 해서 12월 6일까지 흐름인데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에서 샛별 십자형이 발생하고 나서 최근 올해 3월까지 보시면은 2,500%의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샛별형이 또 발생이 됐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기준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수급 기준에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단기간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조금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이제 물량을 기관이 받아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9조 7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는 5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0.15%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혀 이제 부담 없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PER 기준에서는 12 그리고 PBR 기준에서는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올해는 크게 좋지는 않죠.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하지만 그래도 24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다시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컨센서스가 또 잡혀있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자산 그리고 자본은 충분히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부채는 또 감소하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불도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차 거래 상환 기준에서는 단기간에 보시면 크게 변동성은 없죠. 조금 증가세를 보이긴 하지만 거의 양호한 또 수준이고 평균적인 그런 또 잔고 수량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비율 기준에서는 1.6%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간 기준에서 보시면 작년 20년도 9월 29일 기준에서 455만 주였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은 125만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매도 현황 보시면은 5월 12일 기준에서는 8만 6천 주였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6월 7일 기준에서는 29,000주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부터 해서 22년도 11월까지 흐름인데 자, 충분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대형주기 때문에 10% 정도의 하락률만 나와도 되는데 자,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음봉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음봉의 몸통 안에서 두 번째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죠. 바로 첫 번째 음봉의 몸통 3분의 2 이상에서 세 번째 캔들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섯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면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때는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바로 샛별 십자형까지 또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는 14년도부터 해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73%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시그널 기준에서는 지금 길게 음봉이 나와서 양봉이 나왔을 때 과거에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다시 최근에 음봉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바닥 시그널 기준에서는 과거에도 바닥 시그널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가 나왔죠. 최근에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시그널이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히든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송 중에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고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빈리그 오늘도 유쌤과 함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빈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